미역국 냄새가 날 올렸다. 엄마,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미역국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은퇴한 여교사가 엄마의 기억을 돌아보며 남편과 딸이 할머니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봄빛이 부엌 식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윤정이는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자신의 62번째 생일이었다. 남편 김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딸 박수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나 들를 예정이었다. 생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미역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생일이면 을에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해주던 습관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자식을 낳고 난 후에도 계속 이어온 전통이었다. 물을 끓이고 참기름에 미역을 볶는 동안 부엌은 익숙한 향으로 채워졌다. 정희는 국자로 천천히 국물을 저으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은퇴한 지 2년째. 교사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집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국이 끓어오르자 정희는 밥을 퍼고 김치를 곁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이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정희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미역의 짠맛, 참기름의 고소한 향, 그리고 국물의 온기. 모든 것이 어릴 적 새벽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정희는 멈춰섰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이러지? 그녀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하지만 국물이 입안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눈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다. 엄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62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군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맴돌 때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 고운 자는 새벽이면 늘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정희가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기 전,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이른 시각이었는지 어린 정희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정희야, 일어나라. 국 식기 전에 먹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목소리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다.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히 밥을 먹고 학교로 떠났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년상을 마치고 나서도 정희는 여전히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향 하나에 사람이 무너질 수 있구나. 정희는 다시 국을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속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만 같았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었다. 정희는 그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희가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 김노영이었다. 65세의 그는 여전히 동네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퇴를 권유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일 안 하면 뭐하고 살아?
노영은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말이 적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왜 벌써 일어났어? 오늘 생일이잖아. 좀 쉬지. 노영이 부엌 문을 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노영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나도 미역국 먹을 거야? 응, 먹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노영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정희는 국을 떠먹으며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국물을 삼킬 때마다 그녀의 목은 자꾸만 메었다. 너 괜찮아? 노영이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남아 있었고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언제 온대? 오전에 온다고 했어. 야근 끝나고. 딸 박수진은 35세의 간호사였다.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어머니의 생일만큼은 꼭 챙겼다. 정희는 딸을 생각하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국을 바라봤다. 노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희는 혼자 식탁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국 한 숟가락을 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에 넣지 못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왜 갑자기 엄마?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가빠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정희야. 노영이 다급히 다가왔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프지 않았다. 단지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뿐이었다. 미역국 이 냄새가. 그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노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다. 말하면 울 것 같아. 정희는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노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정희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희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노영은 여전히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 오면 괜찮을 거야.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노영이 출근한 후 정희는 혼자 집에 남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렸다.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매년 미역국을 끓여주셨지.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어머니는 정희가 30을 넘고 40을 넘고 50을 넘어서도 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때로는 전화로 국 끓여 먹었니? 하고 물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마음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다. 엄마 바빠서 못 먹었어.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했다.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거기 있을 것 같았고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이 떠올랐다. 정희야, 이번 생일엔 꼭 국 끓여 먹어라. 알았지? 응, 엄마. 알았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정희는 그 약속을 지켰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말하면 울 것 같아. 정희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그녀는 늘 강해야 했다.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그 감정이 너무 커서 숨길 수가 없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야근 후라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수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아챘다. 그녀는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역국 먹다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혹시 외할머니 생각나서?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무너졌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고 이번에는 멈출 수가 없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마음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 역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수진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가까웠다. 할머니는 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곁에서 돌봐주었고 수진이 자랄 때마다 늘 응원해 주었다. 저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 되게 많이. 수진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정희는 천천히 진정했다. 수지는 티슈를 건네며 물었다.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오늘 아침부터. 미역국 드시다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병원에서 본 환자 가족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냄새나 맛에 과거가 떠오르면 참을 수가 없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엄마. 그건 사랑이에요. 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요. 그게 다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게 당연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수진과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구석은 허전했다. 엄마, 친정집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비워두고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정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다. 정희는 가끔 들러서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곳에 가면 어머니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오늘.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친정집에? 네.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젠 도망치지 말자.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은 오후에 출발하기로 했다. 정희는 잠시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엄마, 이제 만나러 갈게요. 정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친정집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수진이 운전을 했고 정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다니던 학교, 친구들과 놀던 공원, 어머니와 장을 보러 가던 시장. 엄마, 저기 시장이에요. 외할머니랑 자주 가셨죠? 응. 주말마다 갔어. 정희는 대답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차가 친정집 앞에 멈췄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다. 엄마가 떠난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안은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외할머니. 수진도 조용히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화분이 말라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정희와 남동생을 양옆에 앉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는 늘 웃고 있었지.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방을 하나씩 둘러봤다. 어머니의 방, 정희가 어릴 적 쓰던 방, 작은 창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섰을 때 정희는 멈춰섰다. 부엌은 여전히 깨끗했다. 정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러서 청소를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장은 열어보지 않았다. 정희는 천천히 찬장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미역 한 봉지가 있었다. 이게... 정희는 미역을 꺼내 들었다. 포장이 오래되어 조금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둔 미역일지도 몰랐다.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었구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미역을 안았다. 그리고 찬장 아래를 보니 어머니가 늘 쓰던 낡은 냄비가 있었다. 바닥이 까맣게 그을린 수십 년 된 냄비였다. 정희는 냄비를 꺼내 들었다. 냄비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무거웠다. 이 냄비로 엄마는 몇 번이나 국을 끓였을까?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냄비를 쓰다듬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이신 게 미역국이었을지도 몰라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부엌에 서 있었다. 몸이 아파도 다리가 불편해도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엄마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음식으로, 행동으로, 침묵 속에서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야 알겠어요. 정희는 냄비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수지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희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마음속 감정은 여전히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는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행주와 고무장갑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희는 멈춰섰다. 그곳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정희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요리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미역국 참기름 2숟가락, 국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정희가 좋아하는 맛. 정희는 그 문구를 보며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레시피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정의 생일 미역국 꼭 끓여주기. 딸이 건강하게 1살 더 먹기를. 정희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는 매년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수첩을 보며 울었다. 외할머니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수첩에는 정희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 대학 합격, 결혼, 수진의 출생. 모든 순간마다 어머니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우리 정희 오늘 선생님 됐다. 자랑스럽다. 정희가 수진이를 낳았다. 나도 이제 할머니다. 행복하다. 정희가 전화했다. 바쁘다고. 괜찮다. 딸이 건강하면 됐다. 마지막 메모는 3년 전의 것이었다. 다음 생일엔 꼭 정희 얼굴 보고 싶다. 국 끓여줘야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생일을 보지 못했다.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다. 수진도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수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정희는 괜찮지 않았다.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랑,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눈 녹듯 흘러내렸다. 해가 저물 무렵 정희와 수지는 친정집을 나섰다. 정희는 미역 한 봉지와 냄비, 그리고 어머니의 수첩을 챙겼다.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안내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정희는 대답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물론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도 이 하늘을 보셨을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노영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호로 아내를 맞이했다. 어떻게 됐어? 응, 다녀왔어.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영은 딸에게 눈빛으로 물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냄비를 싱크대에 놓고 천천히 씻었다. 수십 년 된 냄비는 여전히 튼튼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정희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어머니가 남긴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다. 미역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는 이렇게 하셨지. 정희는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다. 익숙한 향이 부엌을 채웠다. 노영과 수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처럼 나도 사랑을 주고 싶다. 정희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음식으로, 행동으로, 침묵 속에서 사랑을 전했다. 정희는 국간장을 넣고 간을 맞췄다. 어머니의 레시피대로였다.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을 약간 추가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이 맛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맛이었다. 국이 끓어오르자 정희는 불을 끄고 밥상을 차렸다. 밥을 3그릇 퍼고 김치를 곁들이고 뜨거운 미역국을 국그릇에 담았다. 노영아, 수진아, 밥 먹자. 정희가 불렀다. 노영과 수진이 식탁에 앉았다. 정희는 그들 앞에 밥상을 놓고 자신도 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정희가 말했다. 노영과 수진은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가 남긴 미역으로 끓인 국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사랑해. 너희 둘 다. 그 말에 노영은 멈칫했고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엄마처럼 표현을 잘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너희가 내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엄마.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해. 우리 여보. 3사람은 함께 국을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정희는 평온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정희는 어머니의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노영과 수진은 수첩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노영이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았어. 수진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사랑은 말해야 한다. 정희야, 늦었지만 엄마가 말할게. 사랑한다. 정희는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희는 속으로 대답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외할머니처럼 제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요. 정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노영도 2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노영이 중얼거렸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정말 좋아. 밤이 깊어가고 수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정희와 노영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늘 여기 있는 듯하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낡은 냄비에, 손때 묻은 수첩에. 정희는 식탁을 바라봤다. 4개의 의자 중 하나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 의자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울었고 많이 웃었어요. 정희는 빈 의자를 향해 말했다. 노영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정말로.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2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밤을 보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부엌에 섰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냄비로 미역국을 끓이며 평온함을 느꼈다. 노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또 미역국이야? 응. 이제부터는 자주 끓일 거야.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노영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좋은 생각이야. 2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정희는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정희는 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늘 내 곁에 있어줘서. 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워.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사랑해. 엄마가. 잠시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오늘 퇴근하고 또 갈게요. 정희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나왔다.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사랑.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정희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